이렇게 살아있는 비밀의 노폰이 찍혀있는 케이스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외국에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들까지 다 공개가 된 상황이다. 바흐무트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전투들을 수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시간을 벌면서 이 공세를 준비를 한 건데 그게 안타깝게 무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보드 워리어들 간의 싸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굉장히 느슨한 보안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마 법적으로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겁니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류성엽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만한 보안사고, 그것도 아주 대형의 보안사고가 하나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 유출된 문건의 규모는 대략 한 100여 페이지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대략 한 48페이지 정도가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에서 사전에 입수를 해서 지금 보도를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TS 아니면 시크릿 이런 표현들. TS는 탑 시크릿, 그러니까 1급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크릿은 2급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FVEY라고 얘기하는 파이브 아이즈, 미국의 공개된 비밀 일부에서는 노폰이라는 표현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비밀에 노폰이 찍혀있는 케이스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들까지 다 공개가 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싸움이 붙은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보드 워리어들 간의 싸움, 그 싸움 속에서 내가 맞다 라는 주장을 하는 키보드 워리어가 자료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것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노출된 자료를 다시 옮겨지는 과정들을 거쳐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최초 유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그대로 유출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료들이 보면은 접혀있는 상태의 종이를 촬영한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당 슬라이드를 낱장으로 빼돌려서 쉽게 얘기해서 이걸 접어서 품에다가 이렇게 품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에게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고 대신에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좀 더 철저하게 맡기는 미국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보안사고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굉장히 느슨한 보안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고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지 굉장히 빠르게 식별이 될 것 같고 아마 법적으로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겁니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역정보라면 정말 완벽한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역정보를 흘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그 내용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범위가 방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역정보를 흘린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때는 유출하는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좁혀놓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자료의 전반이 이렇게 흘러나갔어요. 이건 아무래도 역정보의 가능성보다는 보안사고의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가는 게 현실이죠. 제일 좀 뼈아픈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봄이 지나서부터 시작될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공세에 대한 내용 전반이 지금 공개가 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가장 뼈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전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분리를 하는 적절한 공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공세 계획 자체가 지금 노출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세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공세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환경으로 가겠죠. 바흐무트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전투들을 수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시간을 벌면서 이 공세를 준비를 한 건데 그게 안타깝게 무산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한 20여 년 전에 모 기획사에서 연예인 X파일이라는 파일을 만들었다가 내부 직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봐보라면서 회람하면서 돌렸다가 사고가 커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 대한 평이 많이 좀 바뀌었죠. 다른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 정보였는데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해당 광고기획사가 업계에서 오히려 유명세를 치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었죠. 역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번에 미국에서 유출된 그 자료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 같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몇 가지 크리티컬한 내용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시 안개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교환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느냐. 이미 러시아 측을 통해서 한번 정보 조작이 이루어진 상태로 공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긴 한데, 대체로 보면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투 교환비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공개된 자료처럼 그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건지, 그게 앞으로 전쟁을 얼마나 길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실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러시아제 방공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방어 체계가 굉장히 이제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돼버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러시아군의 항공력이 이 지역에 다시 투입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전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커지게 됐어요. 균형을 결국에 맞춰주려면은 아마도 방공무기 체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F-16 같은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직접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뒷받침을 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군이 포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포탄 사용량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가 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써대고 있다는 점, 그 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황이 여전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다.